봄이 오기 직전에 강가는 이상하게 쓸쓸합니다. 꽃이 피기 전에는 항상 그런 것 같더군요. 세상이 막 다시 살아나려는 직전, 딱 그 순간. 아직 겨울 냄새가 바람 끝에 남아있고 강물은 흐리고 햇빛은 어딘지 망설이는 것처럼 흐릿하게 부서지는 그 계절. 우리는 그날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손은 잡지 않았어요. 하지만 발걸음 속도는 똑같았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손잡은 부부보다 발걸음이 같은 부부가 더 오래 간다는 말을 누군가 한 적 있었는데 나는 그 말이 그날에야 겨우 이해됐습니다. 윤재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강물을 한참 보더니 아주 낮게 말했어요. 그 아이 이름 한 번도 말한 적 없네. 나는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윤재 입술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바람만 강물 위를 길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사람은 평생 다 말하지 못하는 슬픔 하나쯤은 품고 산다는 걸. 그리고 어쩌면 사랑은 결국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는 걸. 끝내 다 알지 못해도 말하지 못한 상처까지 조용히 곁에 두는 것. 이 이야기는 그 봄날로부터 꼭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람 입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대놓고는 말 못해도 밤이 깊고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 때쯤 되면 결국 새어나오거든요. 내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그 집 큰 사위 말이야. 처음부터 오래갈 인연은 아니었다더라. 시장 통닭집 앞 평상에 앉은 노인들이 혀를 차며 말하던 걸 나는 아주 한참 뒤에야 들었습니다. 그땐 이미 모든 게 지나간 뒤였고 돌아갈 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올해 58입니다. 김윤재. 이름도 별스럽지 않고 얼굴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술 안 하고 여자 문제 없고 회사 꼬박 다니고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 그 말이 칭찬인 줄 알고 평생 살아왔습니다. 근데 사람 좋은 게 꼭 좋은 인생은 아니더군요. 처음 그녀를 만난 건 42 봄이었습니다. 비가 오래 내리던 해였어요. 나는 작은 건설회사 현장 관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소 위치가 바뀌는 바람에 그해 봄부터 새 현장 근처 국밥집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집이 은행 골목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면 은행 직원들이 우르르 밀려왔습니다. 335부터 앉아 반찬 투정하고 무슨 팀장이 어쩌고 하는 이야기하고. 근데 그 무리 안에서 한 여자는 늘 혼자 앉았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말을 걸면 웃긴 웃는데 먼저 다가오는 법은 없었습니다. 창문 쪽 제일 구석 자리에 앉아 순댓국 하나 시켜놓고 숟가락을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 그게 이상하게 눈에 밟혔습니다. 처음엔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랑 비슷하게 생겼다는 걸. 혼자 오래 산 사람의 밥 먹는 모습이 따로 있거든요. 빨리 먹지도 않고 천천히 먹지도 않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것처럼 먹는 모습. 나도 10년 넘게 그렇게 먹었으니까 알았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순댓국 괜찮죠? 그녀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날 봤습니다. 네. 그 눈빛이 당황한 게 아니었어요. 경계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이 사람이 왜 말을 거나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자주 오시는 것 같아서요. 그녀는 잠깐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혼자 먹기 편해서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혼자 먹기 편해서. 그 짧은 말 안에 사람이 오래 혼자였다는 냄새가 났거든요. 잘 포장된 고독 같은 거. 누구한테 짐 지우기 싫어서 혼자 앉는 게 오히려 편해진 사람. 나는 그 냄새를 알았습니다. 나도 똑같았으니까. 그날 이후 가끔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까딱거렸습니다. 그녀도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나서야 이름을 물었습니다. 저 김윤재라고 합니다. 저기 건설 현장 관리 맡고 있어요. 서윤이에요. 저기 은행 수신 쪽 일하고 있고요. 악수를 했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녀도 한 번 결혼을 했었다는 걸. 남편은 사고로 일찍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없었다고. 그 이야기를 듣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은행 뒤편 오래된 벚나무 아래였어요.
꽃은 거의 떨어졌고 바람 불 때마다 젖은 꽃잎이 신발 끝에 달라붙었습니다. 서윤이는 말하면서 내 눈을 안 봤습니다. 강을 보는 것도 아니고 땅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딘가 허공 쪽을 보고 있었어요. 말이 끝나고 나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했어요. 부담되시면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잡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떠나달라는 것도 아니고 마치 먼저 포기하는 사람 같았어요. 제가 상처받기 전에 제가 먼저 물러서겠다는 것처럼 나는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부담입니까? 그녀가 나를 오래 봤습니다.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이 정말 외로우면 상대 눈을 오래 못 본다는 걸. 서윤이는 나를 오래 봤습니다. 아주 오래. 그 눈빛 안에 뭔가 갈등 같은 게 스쳐 지나갔어요. 믿어도 되나 하는. 나는 그 눈빛에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봤어요. 바람이 불어서 꽃잎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녀 어깨 위로 흰 꽃잎 하나가 내려앉았어요. 나는 그걸 떼어줄까 하다가 그냥 뒀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보면 웃겠지만 우리는 그랬어요. 손 한 번 잡는데도 몇 달이 걸렸습니다. 처음 손을 잡은 건 늦여름이었습니다. 서윤이가 퇴근하는 길에 발목을 접질렀거든요. 나는 마침 근처에 있다가 연락을 받고 달려갔는데 그 사람이 편의점 앞벽에 기대 앉아 한쪽 발을 들고 있었어요. 우스운 상황인데 웃음은 나지 않았습니다. 많이 아파요? 괜찮아요. 조금만 있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마도. 그 대답이 참 서윤이다웠어요. 확실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무리하지 않는 사람. 나는 무릎을 굽혀 그 사람 앞에 앉았습니다. 손 잡아요. 그녀가 잠깐 나를 봤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여름인데도. 나는 그 손을 잡고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먼저 놀랐어요. 쉰이 다 된 사람이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병원을 다녀오는 길에 우리는 처음으로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사실 저녁이라고 해봤자 뚜렷한 식당이 아니라 주택가 골목 안쪽 된장찌개 집이었어요. 반찬도 별로 없는 무조건 집밥 한 가지만 내는 집. 서윤이는 목발 짚는 것도 사양하면서 발을 조금씩 끌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더 일찍 연락하지. 별거 아닌데 불러내기가. 나는 불러내도 돼요. 그 말에 그녀가 잠깐 웃었어요. 그게 쉽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나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뜨다가 멈췄습니다. 왜요? 서윤이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약한 모습 보이면 짐처럼 느껴질까 봐요. 그 말이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짐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나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된장찌개에 밥을 말았습니다.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거든요. 혼자 오래 산 사람은 도움받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아니, 처음부터 배우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어릴 적부터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사람은 서윤이가 그런 사람 같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고요. 결혼하고 이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오래 편찮으셨거든요. 40 넘도록 병원비 보내고 명절 챙기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쉰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41살이었어요. 그 다음 해 봄에 서윤이를 만났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서윤이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그 질문에 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실 외로운 줄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회사 다니고 월급 받고 현장 사람들이랑 밥 먹고 혼자 집에 와서 뉴스 보고 자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서윤이를 만나고 처음 알았습니다. 아, 내가 오래 혼자였구나. 사람이 곁에 있어야 외로움이 무엇인지 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는 가을이 될 무렵부터 일주일에 한 번쯤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약속을 정한 것도 아닌데 서로 이상하게 화요일이면 같은 식당 앞에 서 있었어요. 서윤이는 그걸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왜 꼭 화요일이에요? 모르겠어요. 당신도 화요일이잖아. 나는 주중에 제일 심심한 날이 화요일이거든요. 나도요. 우리는 둘 다 잠깐 웃었습니다. 오래 혼자 산 사람끼리는 그런 게 맞더군요. 심심한 날도 배고픈 시간도 잠드는 패턴도. 서윤이는 자주 내 셔츠 깃을 만졌습니다. 어느 날은 그게 버릇처럼 손이 갔어요. 당신은 늘 다림질을 반듯하게 하네요. 혼자 오래 살면 그렇게 됩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그 질문을 또 했어요. 같은 질문인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처음엔 지나가는 말 같았는데 이번엔 진짜로 묻는 것 같았어요. 나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외로운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서윤이가 손을 내렸습니다. 외로운 줄 알면 누군가를 찾잖아요. 그렇죠. 모르면 안 찾아요. 그렇죠. 그러다 시간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그녀도 그랬겠구나 싶었어요. 외로운 줄 모르고 살다가 시간이 다 가버린 사람. 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발목 접질린 것도 아니고 그냥 잡았어요. 서윤이가 잠깐 굳었다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재혼 이야기가 나온 건 그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참 많이 왔어요. 그해 겨울은 유독 빨리 왔고 오래 머물렀습니다. 11월인데 눈이 내렸거든요. 우리는 허름한 칼국수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이 자꾸 덜컹거렸어요. 오래된 건물이라 바람이 들어왔는데 그게 오히려 안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게 만들더군요. 서윤이는 국물을 호호 불면서 마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봤어요. 우리 같이 살래요? 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프로포즈를 그렇게 합니까? 싫어요? 아니요. 그녀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오는 걸 본인도 몰랐던 것 같아요. 손등으로 닦다가 내가 보고 있다는 걸 알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휴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눈물을 좋은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이제 서로 기대도 된다는 마음.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요. 항상 처음 울던 이유와 마지막 울게 되는 이유가 같지는 않더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재혼은 생각보다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정리하고 주소 옮기고 살림 합치는 건 별거 없었어요. 문제는 서윤이 집안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장모는 현관에서부터 날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건설 쪽이면 현장 일이에요? 관리 쪽입니다. 현장 소장 밑에서. 그래서 월급은? 서윤이가 옆에서 엄마하고 낮게 말했지만 장모는 눈도 꿈쩍 안 했어요. 재혼이면 현실적으로 봐야지. 뭘? 나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 웃음 말고는 달리 할 게 없었거든요. 저는 참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싫은 소리 못하고 모난 데 없이 살아야 한다는 걸. 서윤이는 내 옆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게 조금 걸렸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가족 앞에서는 누구나 약해지니까. 문제는 서윤이 오빠였습니다. 장민호. 처음 인사하던 날부터 묘한 눈빛으로 날 훑어봤습니다. 40 후반쯤 되는 사람인데 말투가 이상하게 아래서 위를 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형님, 건설 쪽 일하면 돈 좀 버시겠네. 듣기엔 농담 같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압니다. 말 속에 깔린 계산 같은 거. 그날 돌아오는 길에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기분 나빴어요? 아니, 우리 오빠가 좀 그래요. 괜찮아요. 근데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그 집에만 가면 내가 자꾸 작아졌거든요. 공기가 달랐어요. 내가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는 공기. 재혼이면 더 잘해야 한다는 그 무언의 압박. 식사 자리에서도 그랬습니다. 사위는 술 따라야지. 남자가 부지런해야 집안이 굴러가. 재혼이면 더 잘해야지. 다 웃으면서 하는 말인데 이상하게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나는 그걸 견디면 가족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늦게 얻은 인연이니까 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윤이는 늘 조용했습니다. 말리지도 않았고 같이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처음엔 이해였고 나중엔 외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우리는 처음으로 같이 시장을 갔습니다. 서윤이가 장 보는 걸 좋아했어요. 마트 말고 재래시장을 좋아했는데 그 이유가 재밌었습니다. 마트는 너무 조용해요.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시장은 시끄럽잖아. 그래서 좋아요. 혼자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박혔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나도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오래 혼자 살면 아무것도 없는 고요가 오히려 더 무섭거든요. 사람 소리가 나는 곳에 있어야 살아있는 것 같아지는. 우리는 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윤이가 호박을 고르다가 물었어요. 당신은 어릴 때 어땠어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릴 때요? 네. 가족이 많았어요? 아니요. 어머니랑 둘이서요. 그녀가 잠깐 호박을 내려놨습니다. 아버지는요? 어릴 때 나가셨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겠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힘든 줄 몰랐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거든요. 서윤이가 호박을 다시 들었습니다. 나는 많았는데. 가족이요? 네. 엄마, 오빠, 할머니까지. 좋겠네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다고 안 외로운 건 아니에요. 그 말을 하고 나서 그녀는 더 말을 안 했어요. 나는 그 말을 한참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많아도 외로울 수 있다. 그럼 서윤이는 어떤 외로움이었을까? 그날 저녁 서윤이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우리 처음 먹었던 된장찌개랑 비슷한 맛이 났어요. 비슷하다. 뭐가요? 처음 같이 먹었던 거. 서윤이가 웃었습니다. 그때 기억해요? 그럼요. 발목 접질렸던 날. 네. 그 사람이 국그릇을 내 앞으로 밀었어요. 많이 드세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혼자 살 때는 아무도 그런 말 안 했거든요. 그냥 밥상에 앉아서 먹고 치우고. 그런 말 한마디가 사람을 다르게 만든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나는 그날 밥을 2그릇 먹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장모 집에 다녀오는 날이면 서윤이가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반복되니까 이상하더군요. 오늘도 피곤해요? 아니. 왜 말이 없어요? 그냥요. 그냥. 그 말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냥이라는 건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말하기 싫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더 묻지 않았어요. 묻다 보면 더 멀어질 것 같아서. 그게 실수였을지도 모릅니다. 더 묻지 않는 게 배려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그건 포기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결혼 후 2번째 설날이었어요. 장모 집에서 차례를 지냈는데 민호가 술을 마셨습니다. 민호는 술만 들어가면 달라졌어요. 평소에도 가볍게 말하는 사람인데 술이 들어가면 아예 걸러내는 기능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해요. 잔을 흔들면서 말하더군요. 형님은 왜 서윤이랑 결혼했어요? 나는 잠깐 웃었습니다. 좋아서요. 아니, 진짜로요. 진짜로 좋아서요. 민호가 픽 웃었습니다. 형님 정도면 솔직히 더 젊고 조건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었잖아요. 서윤이가 뒤에서 오빠하고 낮게 말했어요. 근데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틀린 말 했나? 형님은 의리 있는 사람이지. 우리 서윤이가 복 받은 거야.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칭찬인데 칭찬이 아니었어요. 형님은 의리 있다. 서윤이가 복 받은 거다. 그 말 속에는 서윤이는 그냥 받은 거고 형님은 베푼 거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기분 나빴어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이 결혼이 그 집안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알았습니다. 서윤이는 조건이 부족한 여자. 나는 그 여자를 거둬준 사람. 그 프레임 안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라 후원자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지 당시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작게요. 금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장모 생신이었습니다. 솔직히 가기 싫었어요. 갈 때마다 숨이 막혔거든요. 근데 서윤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번만 그냥 가줘요. 그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이번만. 그 말이 반복된다는 건 이미 여러 번 내가 참아왔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 집은 늘 사람 냄새가 많았습니다. 반찬 냄새, 술 냄새, 큰 소리 웃음. 나는 갈 때마다 거기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됐어요. 식사 자리에서 민호가 무언가 이야기를 했는데 장모가 웃고 민호 아내가 웃고 서윤이도 웃고 나는 뭐가 웃긴지 몰라서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내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같이 웃는데 혼자 껴서 웃는 것. 그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식사 후 설거지를 도우러 부엌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장모가 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위. 네. 서윤이 힘들게 하면 안 돼. 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제가요? 그 애 고생 많이 했어. 그 말이 이상하게 억울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도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장모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짧은 한숨이 사람을 무너지게 하더군요. 마치 넌 아직 부족하다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엔 라디오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서윤이는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나는 운전대를 잡은 채 물었습니다. 당신은 늘 왜 그래? 그녀가 천천히 날 봤습니다. 뭐요? 왜 항상 가족 편만 들어? 그녀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난 그렇게 느껴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빨간 신호등 불빛이 그녀 얼굴에 번졌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늘 피해자인 척해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해서요. 내가? 네. 당신 가족들 사이에서 내가 편했던 적 있어?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외로움을 품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외로움은 이제 서로를 향하기 시작했다는 걸. 집에 돌아와서도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서윤이는 바로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거실 불만 켜놓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오래된 아파트라 창밖에 비슷하게 생긴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저마다 불이 켜지고 꺼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 집들은 다 괜찮은 걸까 싶었어요. 아니면 다들 이렇게 조용히 멀어지고 있는 걸까?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장모가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식사 자리였는데 서윤이가 밥을 뜨다 말고 잠깐 굳는 게 보였습니다. 내가 먼저 알아챘어요. 이건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오빠 사업이 잠깐 막혔대. 나는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얼마나요? 3천 정도. 서윤이는 밥만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상하게 숨이 막혔어요. 도와달라는 말보다 이미 내가 도와줄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탁.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구조. 그날 밤 나는 서윤이에게 처음 서운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녀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창문 밖에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 힘든 거 알아. 그런데도 부탁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국 돈을 빌려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이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게. 사람 마음은 이상합니다. 큰 배신은 바로 알면서 작은 서운함은 오래 쌓일 때까지 모릅니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게 참 묘해서요. 어느 순간부터는 상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참고 있는 자기 자신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던 늦은 밤이었어요. 나는 현장 정리가 늦어져서 밤 9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젖은 셔츠를 벗으면서 거실 불이 꺼져 있는 걸 봤어요. 서윤이가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두운 데 있어?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나는 불을 켜려다 멈췄습니다. 그녀 눈빛이 이상했거든요. 뭔가를 오래 생각하다 결론을 내린 사람처럼. 서윤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한마디에 정말 이상하게도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뭘 모른다는 건지 물어야 했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뭔가 이 결혼에서 내가 놓친 게 있다는 걸, 서윤이가 내게 뭔가를 말 못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뭔가가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걸. 나는 그냥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크게 싸우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서로를 피하게 됐어요. 아침엔 출근 시간 맞춰 움직이고 저녁엔 각자 다른 생각을 하다 잠드는 생활. 부부가 아니라 하숙생 같았습니다. 예전엔 늦게 들어오면 서윤이가 꼭 물었어요. 밥은 먹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말도 없어졌어요. 대신 냉장고에 반찬만 놓여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국처럼. 나는 자꾸 회사에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일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숨이 막혔거든요. 어느 날은 현장 근처 포장마차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원래 술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목이 탔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혼자 드세요? 네. 얼굴이 안 좋네. 나는 웃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서윤이 처음 만났을 때 국밥집에서 혼자 앉아있던 그 사람. 나도 그랬었는데 혼자 먹기 편해서 하던 사람. 근데 나는 그 사람이랑 결혼을 했고 지금 다시 혼자 마시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싶었어요. 집에 들어간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더군요. 서윤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신발을 벗었어요. 앉았네. 기다렸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직은 괜찮은 건가 싶어서. 근데 그녀 표정은 어두웠어요. 테이블 위에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또 돈 이야기구나.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이번엔 진짜 어렵대요. 나는 웃었습니다. 화가 나면 오히려 웃게 되더군요. 이번엔 또 얼마? 당신. 얼마냐고.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5천.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당신 미쳤어?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서윤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근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돈도 아직 못 받았어. 알아요. 근데 또 이번만 넘기면 된대. 당신 오빠는 늘 이번만이야. 그녀 눈가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차갑게 말해요? 그 말에 내가 폭발했습니다. 차가운 게 누군데? 내 목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큰 소리를 낸 게. 나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늘 내 입장은 없어. 그런 적 없어요. 했어. 나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답답해서. 나는 당신 가족한테 계속 시험받는 기분이야. 서윤이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없으면 나 혼자였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 그녀는 아직도 그 집 사람이구나. 나는 낮게 물었습니다. 나는 뭐였는데? 그녀 눈이 젖었습니다. 근데 대답은 끝내 안 했어요. 나는 그 침묵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벽 하나 사이였는데도 이상하게 아주 먼 사람 같더군요. 그날 이후로 나는 그녀가 했던 그 말을 매일 생각했습니다. 당신 아직도 모르겠어요? 무엇을 모른다는 건지. 나는 며칠 동안 일부러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무서웠거든요. 혹시라도 진짜 듣게 될까봐. 우습죠. 58 먹은 남자가 아내 말 한마디 무서워 피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람 마음은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더군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비가 내렸습니다. 서윤이는 아침부터 장모 병원에 간다고 나갔고 나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서랍 하나를 열었는데 낡은 사진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사람은 꼭 그러면 안 되는 순간에 손이 갑니다. 봉투 안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젊은 서윤이, 그리고 어떤 남자. 나는 한참 사진을 봤습니다. 그 남자는 웃고 있었고 서윤이도 지금보다 훨씬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금은 웃어도 어딘가 조심스러운 사람인데 이 사진 속 서윤이는 달랐습니다. 활짝 웃고 있었어요. 사진 뒤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1년 봄. 그녀 첫 남편이겠지 싶었습니다. 근데 이상했던 건 다른 메모였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끝까지 기다릴게. 이번엔 당신이 돌아와줘. 나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돌아와줘. 그 말은 떠난 사람이 있었다는 뜻 같았거든요. 죽은 사람한테는 돌아와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다린다고 하지도 않고. 나는 봉투 밑에 접힌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편지였어요. 글씨는 남자 글씨였습니다. 유나, 미안하다. 지금은 널 데려갈 수 없다. 나도 방법이 없다. 하지만 내가 기다려주면. 거기까지 읽고 나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더 못 읽겠더군요.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급하게 봉투를 서랍에 넣었어요. 서윤이가 들어왔습니다. 젖은 우산을 접던 그녀가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봤어요? 나는 거짓말을 못했습니다. 미안.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빗물이 코트 끝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 사람 누구야? 서윤이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첫사람 아니에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뭐? 그녀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결혼하려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럼 왜? 집안에서 반대했어요. 왜? 서윤이는 한참 입술을 깨물다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 애가 있었거든. 창밖 빗소리만 들렸어요. 그녀는 젖은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사별한 사람이었어요. 딸 하나 데리고 있었고 그제야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모가 유난히 체면을 따지던 것, 민호가 사람을 함부로 재던 것, 그리고 서윤이가 늘 가족 앞에서 작아지던 이유. 엄마가 그러더라. 재혼남의 애까지 딸린 사람 만나면 평생 고생한다고. 나는 목이 말랐습니다. 근데 결국 당신도 재혼했잖아. 그녀가 웃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요. 나는 차마 묻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물었습니다. 나도 조건이었던 거야? 그녀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이미 답을 알아버렸습니다. 서윤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안전한 사람 같았어요. 안전한 사람. 그 말에 심장이 천천히 식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안전.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 결혼이 누군가의 선택이 아니라 계산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일부러 더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안 공기가 견디기 어려웠어요. 윤재는 전보다 더 조용해졌고 나 역시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했어요. 멀어지려고 할수록 더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내가 좋아하는 귤이 놓여있는 것, 내 허리 통증 때문에 침대 매트리스를 바꿔놓은 것, 새벽에 깨면 거실 불이 켜져 있는 것. 그 사람은 늘 그렇게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더 미웠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무너뜨려 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따뜻하게 구는 게. 나도 알았어요. 그 말이 윤재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안전한 사람이라는 말. 그 말을 꺼낸 순간 그 사람 얼굴이 굳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나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더 사랑한다고 말했다가 또 잃어버릴까봐.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이었으니까요. 기용 씨.
나는 그 이름을 오래 부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말대로 그 사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그 남편마저 먼저 보내고 그러고 나서 윤재를 만났습니다. 윤재는 처음부터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술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남 상처 안 주는 사람. 근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걸 한참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가워지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물을 마시다가 우연히 윤재 서재문이 반쯤 열린 걸 봤습니다. 안에서는 작은 불빛만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발이 멈췄습니다. 윤재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지친 목소리. 이제 와서 그 얘길 왜 합니까? 나는 문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곧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거칠고 쉰 목소리. 내가 끝까지 숨긴다 해서 달라질 게 있냐?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도 알아야지. 그 여자. 그 말이 꼭 나를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문틈 사이로 안을 봤습니다. 윤재 맞은편엔 낯선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손등엔 오래된 흉터가 있었습니다. 윤재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부탁드립니다. 윤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만은 모르게 해주십시오. 나는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었지만 단 하나는 분명했어요. 윤재가 내게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는 것. 나는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길게 울었어요. 윤재는 새벽이 되어서야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눈을 감은 척했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 동안 침대 곁에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숨소리만 아주 가까이 들렸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이불 끝을 내 어깨 쪽으로 끌어올려줬어요. 그 손길이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눈을 뜨면 다 무너질 것 같아서 나는 끝까지 잠든 척했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나는 우연히 윤재 외투 안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젊은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윤재.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뒤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01년 겨울. 그건 윤재가 아직 나를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그 아이가 누군지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재였습니다. 나는 황급히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윤재는 내 얼굴을 보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못하잖아, 당신. 그 사람은 천천히 내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나는 무심한 척 물었어요. 서재에 왔던 사람 누구예요? 순간 윤재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 하지만 나는 봤어요. 그 짧은 흔들림을. 당신은 모르는 사람이야. 왜 숨겨요? 숨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입술을 천천히 삼켰습니다. 말할 수 없는 거야. 그 말에 나는 웃고 말았습니다. 허탈하게. 당신은 늘 그런 식이네요. 혼자 짊어지고 혼자 결정하고. 윤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세게 흔들렸어요. 나는 주머니 속 사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사랑한 사람이 처음부터 다른 얼굴을 숨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그날 밤도 우리는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까? 윤재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 떠날까봐 무섭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진심인지조차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침묵만 길게 방 안에 남았어요.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배신당하는 순간보다 믿고 싶어지는 순간이 더 괴롭다는 걸.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윤재는 아침부터 집에 없었어요. 나는 혼자 거실 창문 앞에 앉아 눈 내리는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조용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며칠째 같은 생각만 반복됐어요. 사진 속 여자, 아이, 그리고 윤재가 숨기고 있는 과거.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뒤에는 날짜 말고 또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흐릿하게. 지운 듯한 흔적이 있는 주소. 나는 한참 그걸 들여다봤습니다. 알아야 하나.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이상해요. 모르면 상상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상상은 대개 현실보다 더 나쁘거든요. 나는 외투를 입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동네였어요. 재개발이 멈춘 듯한 낡은 골목. 눈이 천천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었어요. 골목이 구불구불해서 같은 길인지 헷갈렸습니다. 오래된 연립주택들이 이어지다가 끝에 작은 분식집이 있었어요. 봄이 분식. 간판 글씨가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문을 열자 따뜻한 국물 냄새가 퍼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년 여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였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눈매가 그대로였어요. 여자도 나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잠깐 놀란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놀란 것 치고는 너무 빨리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마치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알고 있었던 것처럼. 손님? 나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김윤재 씨 아세요? 그 여자의 표정이 아주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창밖에서 눈발이 더 거세졌어요. 잠시 뒤 여자는 조용히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따뜻한 차를 내려놓았어요. 결국 오셨네요. 나는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저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린 사람처럼. 창밖 눈이 가게 유리창에 붙었다가 녹았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숨기려고 했겠죠. 뭐요? 여자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슬픈 얼굴이었습니다. 윤재 씨, 원래 제 남편이었어요. 순간 귀안이 멍해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그 사람 잘못도 아니었고. 여자는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많이 아팠거든요. 창밖 바람이 유리창을 울렸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윤재 씨는 하루에 3군데씩 일했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나는 천천히 숨을 삼켰습니다. 근데 결국 아이를 못 살렸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만 4살이었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 뒤로 사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본인이 더 잘했어야 했다고. 돈을 더 벌었어야 했다고. 그 자책이 너무 커서. 그래서 헤어진 건가요?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먼저 보내줬어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데 이상하게 목이 메었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숨긴 거죠? 여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떠날까봐 그랬겠죠.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윤재 씨는 자기 과거를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워했다고요? 행복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았어요. 아이를 살리지 못했으니까. 자기는 평생 그 죄를 안고 살아야 한다고. 가게 안은 따뜻했지만 이상하게 추웠습니다. 나는 문득 윤재 얼굴이 떠올랐어요. 늘 조용하고 늘 한 발 물러나 있던 사람. 행복한 순간에도 끝까지 웃지 못하던 사람. 그 이유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잠시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상자를 하나 꺼냈어요. 이건 원래 버리려고 했는데. 상자 안엔 오래된 편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전부 윤재 글씨였어요. 나는 차마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당신한텐 솔직해지고 싶어 했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몇 번 말할 것 같더니 끝내 못했나 봐요. 왜 못했을까요? 여자가 오래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숨기고 싶은 건 대개 죄가 아니라 후회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죄가 아니라 후회.
아이를 잃은 건 윤재 잘못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게 자기 잘못이라고 믿고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조용하게 만들었고, 행복해지는 게 무서운 사람으로 만들었고, 사랑하면서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게를 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내가 미워했던 침묵 속에 사실은 오래된 죄책감이 숨어 있었다는 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괜찮아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숨긴 상처는 결국 상대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니까요. 내 비밀도 그랬고 그의 비밀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이유로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거예요. 나는 천천히 집으로 걸었습니다. 눈이 신발 위에 쌓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윤재가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내가 들어오자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눈을 본 순간 다 안다는 걸 알아버린 얼굴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엔 눈이 끝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외투를 벗지도 않고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 지나서 윤재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울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서. 아니면 그 말이 진심인데도 그냥 받아들이기가 무서운 건지.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윤재가 낮게 물었습니다. 서재에서 들었어요. 그날 밤 그 사람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여자가 말해줬어요. 뭐라던가. 아들 이야기. 윤재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눈 내리는 소리가 이상하게 고요하게 들렸습니다.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그랬어야죠. 미안해. 미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 말이 날카롭게 나왔어요. 나도 몰랐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 줄. 윤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무슨 말이요? 처음부터 숨긴 건 잘못이었어. 변명하려는 게 아니라. 그럼 왜 그랬어요? 그 사람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행복해지면 안 되는 줄 알았어.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준하를 살리지 못했으니까. 준하.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아이 이름이에요? 윤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준하 죽고 나서 오래 생각했어. 나는 행복해지면 안 된다고. 그게 마땅하다고. 그게 이치에 맞아요? 아이가 죽으면 당신도 평생 죄인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어떻든. 나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나는 뭔지 알아요? 윤재가 나를 봤습니다. 나도 그 죄책감 한쪽에 놓여있던 거잖아요. 당신이 행복해지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 그 사람 눈이 흔들렸어요. 서윤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나도 잘못했어요.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솔직하지 못했어요. 뭘? 기용 씨 이야기. 윤재가 천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처음에 당신이랑 결혼한 건 그 사람을 못 만나게 된 후 너무 오래 혼자였어서요. 그냥 혼자인 게 지쳐서. 알아.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 것도 알아요. 나는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당신이 내 넥타이 바로 잡아준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이상했어요. 귤 사다 놓을 때마다. 말없이 커피 옆에 두고 갈 때마다. 윤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무서웠어요. 또 사랑하면 또 잃을까봐. 그 사람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한참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창밖 눈이 그쳐가고 있었습니다. 윤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잠시 뒤 뜨거운 차 2잔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 앞에 하나를 내려놓았어요. 아무 말도 없이. 나는 그 차를 2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그게 이상하게 눈물이 나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 마트에서 뭐가 싸더라.
올겨울은 유난히 춥다더라. 동네 빵집이 문 닫았다더라. 그런 쓸모없는 말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말들이 사람을 살게 했습니다. 큰 상처는 쉽게 봉합되지 않았어요. 사실 그 이후로도 가끔 이상한 밤이 있었습니다. 윤재가 자다가 작게 소리를 낼 때가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잠꼬대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준아야. 그 이름. 나는 그럴 때면 자는 척했습니다. 그 이름이 나를 향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냥 오래 묻어뒀던 사람이 꿈에 나오는 거라는 것도.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름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신중하고 이렇게 자기 행복에 인색한 사람이 됐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나는 어느 날 밤 윤재가 잠꼬대를 하고 나서 가만히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잡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잠결에 손을 꽉 쥐더군요. 그때 조금 울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사흘쯤 뒤에 윤재가 먼저 물었어요. 그날 밤에 손 잡았어요? 자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 같았는데. 꿈이에요. 그 사람이 피식 웃었습니다. 꿈이 참 따뜻하더라. 나는 대답 대신 밥을 더 덜어줬어요. 그 사람이 밥 먹는 것 좋아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어느 날은 윤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용 씨는 지금 어디 있어요? 몰라요. 연락 없어요? 내가 끊었어요. 오래전에. 윤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그게 고마웠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준아 이야기를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이 모든 걸 다 말해야 가까운 건 아니니까. 그 대신 우리는 다른 것들을 조금씩 했습니다. 주말에 가끔 장을 같이 봤어요. 서윤이가 좋아하는 재래시장. 윤재는 처음에 어색해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좋은 거예요. 왜? 혼자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윤재가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추더니 웃었어요. 그 웃음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웃는 걸 오래간만에 본 것 같았거든요. 한 번은 윤재가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온 날. 냉장고에 뭔가 모자란 것 같아서 편의점을 갔는데 나오다 보니 꽃가게 앞을 지나쳤어요. 흰 프리지어가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 그걸 봤어요. 그리고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식탁에 올려뒀어요. 아무 말도 안 쓰고. 윤재가 들어와서 그걸 보더니 잠깐 굳었습니다. 샀어요? 지나다가. 왜 프리지어예요? 예전에 사다 준 거 생각나서. 그 사람이 꽃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가 물었어요.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목소리가 조금 잠겼습니다. 나는 국자를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어요. 윤재는 꽃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꽃 사들고 왔던 날. 그 사람이 말했어요. 서재에 민호가 와 있던 날 기억해요? 그날 꽃 사들고 온 거 기억해요? 나는 잠깐 놀랐습니다. 기억해요. 그날 나는 뭘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았어. 윤재가 꽃을 한번 쓰다듬더니 말했습니다. 쉰이 넘어서 꽃 몇 송이로 뭐가 달라지겠냐 싶었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달라지더라. 그 사람이 나를 봤어요. 그 꽃 그냥 못 버리고 말렸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린 프리지어. 그게 어딘가에 있다는 게. 나는 결국 웃고 말았습니다. 좀 어이없게. 윤재도 웃었어요. 우리가 같이 웃은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봄이 오기 직전에 강가는 이상하게 쓸쓸합니다. 하지만 그 쓸쓸함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꽃 피기 전에 차가움이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 추위가 지나면 반드시 꽃이 피니까. 윤재와 나는 강가를 걷고 있었어요. 바람이 아직 차가웠습니다. 강물 위로 흐린 햇빛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지만 손은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발걸음 속도가 비슷했어요. 그게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손잡은 부부보다 발걸음이 같은 부부가 더 오래 간다는 말. 나는 그제야 그 말이 이해됐습니다. 걷다 말고 윤재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 이름 한 번도 말한 적 없네. 나는 조용히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윤재 입술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준아. 이번엔 나왔어요. 처음으로. 바람이 강물 위를 길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냥 그 사람 옆에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윤재는 한참 강물을 보다가 다시 걸었어요. 나도 같이 걸었습니다. 어쩌면 사랑은 결국 그런 건지도 모릅니다. 끝내 다 알지 못해도 말하지 못한 상처까지 조용히 곁에 두는 것.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옆에 있는 것. 강물 위로 저녁빛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그 한마디에 무너졌던 심장이 어쩌면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만 예전처럼 뛰지 못할 뿐. 조금 느리고 조금 조심스럽게. 그렇게 다시 살아가는 중이라고.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윤재 어깨 위로 작은 꽃잎 하나가 떨어졌어요. 나는 끝내 그걸 떼어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먼저 털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어요. 오래. 그 눈빛에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봤어요. 나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바람이 또 한 번 지나갔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